안녕하세요. 검빛경마의 이다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마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분석해드립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하우앤와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2주차 경마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경마 백과사전 박송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지난주는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씨였죠. 그리고 반면에 일요일은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는데요. 양일간 상반된 날씨 속에서 7월 2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부터 노을 경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해주신 대로 지난주 양일간의 상반된 날씨 속에서 경마가 시행되었고요. 일단 출주 마필자들이 적었던 만큼 인기 마필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배당 흐름 자체가 흐렸기 때문에 정말 상반된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네, 7월 2주차에는 인기마들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7월 3주차 경마 주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까요? 3주차는 지난주와 다르게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 레이스가 꽉 찬 편성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들이 상당히 조교 두수가 상당히 많은 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농림축산부 상간배 대상경주 3간의 마지막 경주죠. 이 대상경주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마필들도 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3주차에는 3세마 3관 경주의 마지막 관문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이 경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우앤와이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주를 분석하는 레이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7월 12일 일요일 구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결과 확인하시죠. 경주리 1200m 제9경주 제21회 문화일보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2번마 파랑주의보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5번마 조이러키 빠른 걸음으로 추격하면서 바깥쪽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5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바깥쪽 3위 자리는 10번마 와치빌리지가 차지합니다. 5번, 2번, 10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만 다시 안쪽 2번마 파랑주의보 다시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서 1마신 앞서면서 선두입니다. 중반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2번, 5번 두 마리가 2마신 정도 앞서고 3위는 바깥쪽 10번마 와치빌리지 4위는 6번마 최강실러 안쪽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2번, 5번, 10번, 6번 네 마리가 앞서고 5위 따라붙는 말 4번마 빛의 정상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5위 추격합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2번마 파랑주의보 4코너까지는 선두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2번마 파랑주의보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두 마리 5번마 조이러키와 10번마 와치빌리지입니다. 그중 10번마 와치빌리지 바깥쪽 역전 누르면서 바깥쪽 발빠르게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6번마 최강실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 6번, 2번 세 마리의 직선주로 3파전 바깥쪽 10번마 와치빌리지 안쪽 힘을 내는 6번마 최강실러 오히려 6번마 최강실러가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6번마 최강실러 종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바깥쪽 10번마 와치빌리지 다시 추격합니다. 안쪽에 6번 바깥쪽에 10번마 와치빌리지 6번마 최강실러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권 접전 제21회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200m 제9경주 제21회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7월 12일 일요일 혼합 오픈 1200m 별정 경주를 펼쳐진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의 우승은 5조 오현주 마주의 와츠빌리지가 차지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던 와츠빌리지는 직선줄에서 선두를 탈환, 경주 막판까지 최강실러와 팽팽한 선두권 접전을 벌이며 호 차이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15년 문화일보배 대상경주는 경주가 끝날 때까지 우승 트로피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선줄에서 와츠빌리지와 최강실러의 접전이 정말 굉장히 치열을 했는데요. 네, 결승에 들어와서까지도 과연 누가 우승을 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와츠빌리지가 코차이의 짜릿한 재역전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와츠빌리지의 경주력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10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면서 약간 외측 사인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서 선행을 가지 못했고요. 외곽에서 3선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3코너부터 외곽에서 전개를 했는데 앞선의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으로 빼고 추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라스트 역시 스타트 부분에서 무리했던 부분, 중속에서 외곽으로 돌았던 부분에서도 상당히 무리를 했는데 라스트에 경합을 하면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일단 마필 자체가 무리했던 부분하고 라스트에 경합에서 이기는 걸 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와치빌리지 다음에 아시아 챌린지컵에서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최강실러는 코차이의 도착차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최강실러 역시 선입권에서 정말 전개를 잘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58kg의 부담 중량도 잘 이겨냈는데요. 네. 최강실러의 전체적인 경주력은 어떻게 또 보셨죠? 네, 일단 와치빌리지하고 최강실러가 58kg의 부담량,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최강실러가 이겼고 이번에 동등한 부담 중량에서도 와치빌리지와 겨루는 모습을 보니까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약간 늦었지만 중속에서 치고 나가서 안쪽에서 차분한 전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라스트에 이 와치빌리지와 최강실러가 경합을 했는데 이 최강실러의 기승하는 이찬호 기술을 보면은 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와치빌리지를 쳐다보면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찬호 기수가 항상 데뷔 전부터 신인 기수 때부터 이게 단점이었던 기술입니다. 마필의 중심을 놓고 마필을 보면서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상대 마필이 어디 오는 거를 보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마필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위를 했던 빛의 정상의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자, 출발 스타트가 조금 느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빠른 전개 속에서 추입 타임을 좀 잡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빛의 정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스타트가 약간 늦었던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스타트가 늦으면서 4번 게이트 출발했는데요. 안쪽에서 차분한 전개를 하지 않고 외곽으로 빼고 무빙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단은 3코너부터 무빙 승부수를 던졌을 때 무리했던 부분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 또 와치빌리지하고 최강실러가 오늘 강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마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경주력 자체가 다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는 1위 와치빌리지, 2위 최강실러, 3위 빛의 정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위부터 3위에 입상한 마필들은 8월 30일에 펼쳐지는 아시안 챌린지컵 국제 초청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우선권이 또 부여가 되죠. 네. 네, 단거리 최강마를 선정하는 아시안 챌린지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경주 더 살펴봐야겠죠. 7월 10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먼저 결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리 18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 좋은 모습 초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깥쪽 5번마 헤이퀸, 7번마 디바인시크 거리차 좁히면서 4번, 5번, 7번 세 마리가 초반 팽팽히 맞섭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부터 각각 반마신의 거리차 보이면서 4번마 리비어 덕션이 선두, 2위는 5번마 헤이퀸, 3위는 7번마 디바인시크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 4위 마리 3번마 인천 쓰나미입니다. 4번, 5번, 7번, 3번 네 마리가 앞서고 5위로 추격하는 말 8번마 스페셜 스카이 한가운데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 페로비치 기수와 호흡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이 5번마 헤이퀸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 있고 3위권이 접전입니다. 바깥쪽 7번마 디바인시크, 안쪽이 3번마 인천 쓰나미, 그리고 8번과 그 뒤 1번마 티나브러더 안쪽에서 추격하고 있고 6번, 9번, 2번 세 마리가 중하위권 뒤쳐져 있습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고 이제 2위가 바뀝니다. 바깥쪽 7번마 디바인시크가 올라오면서 반마신 추격을 합니다. 4번, 7번 그리고 안쪽 열린 공간 5번마 헤이퀸이 자리 잡습니다. 4번, 7번, 5번 순으로 순위 바뀌면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 바깥쪽 1마신까지 7번마 디바인시크, 안쪽 3위는 5번마 헤이퀸, 그 뒤쪽 3번마 인천 쓰나미와 8번마 스페셜 스카이가 각각 4, 5위 추격하면서 선두권 앞선 선두그룹 3마리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 4코너 선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안쪽에 4번마 리비어 덕션 1마신 앞서고 바깥쪽 5번마 헤이퀸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속도를 높이는 5번마 헤이퀸입니다. 이제 반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4번마 리비어 덕션 다시 1마신까지 안쪽에서 앞서 나오고 바깥쪽 2위 5번마 헤이퀸 다시 추격을 합니다만 거리차 2마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 안쪽에서 선두 그러나 다시 올라오는 5번마 헤이퀸 다시 종반까지 거리차를 좁힙니다. 4번마 리비어 덕션과 5번마 헤이퀸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4번마 리비어 덕션 4번, 5번, 3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800m 제10경주 마지막 경주에서 4번마 리비어 덕션의 페로비치 기수, 그리고 5번마 헤이퀸의 문세영 기수 두 기수의 자존심 대결. 4번마 리비어 덕션과 5번마 헤이퀸. 7월 12일 일요일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진 10경주의 우승은 33조 조창규 마주의 리비어 덕션이 차지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선행에 나선 리비어 덕션은 경주 막판까지 선두를 유지,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선두를 나서면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은 리비어 덕션이 결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2위 헤이퀸과는 일마신 도착 차이를 보였는데요. 자, 저희가 최근에 좀 말씀을 네. 드렸죠. 상승세를 타고 있던 페로비치 기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 마필 자체가 추입형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레이스 전개상 편성 자체상 빠른 마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야, 그걸 알고 페로비치 기수가 선행으로 전개했고요. 뭐 1코너부터 2코너까지 뭐 3코너, 4코너 돌 때까지 아무런 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스트에도 이제 추입력 자체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 경주도 주목해야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성 자체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빠른 마필 자체가 없을 때 무빙 승부수를 던졌을 때는 주목해야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헤이퀸은 결국에는 선두를 탈환하지 못하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도착차가 일마신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헤이퀸 어떻게 보셨죠? 네,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승하였습니다. 지난 경주까지 박은웅 기수가 전담으로 기승했는데 집중 경주 입상이 실패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요. 스타트 때부터 추진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앞선에 갈 수도 있을 판정이었는데 앞으로 기약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4코너에서도 충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발걸음 역시 안 맞추고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 능력 마필이고요. 다음 경주에서도 주목해볼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스트 100m 지점에서 문세영 기수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네. 낙마하려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였죠? 네, 일단 문세영 기수가 오른쪽으로는 채찍을 때리고 왼손으로는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말을 추진할 때 이 목 네. 부분을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나갈 때 밀어주고 다시 네. 들어올 때 재갈을 물려주고 다시 물어주는데 이 부분에서 비가 오면서 이 목 부분을 밀어줄 때 좀 미끄러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좀 쏠리는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좀 낙마할 뻔도 했었어요. 네. 좀 위험천만했던 부분이었는데 문세영 기수 역시 능력 기수답게 그 부분에서 잘 대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위를 했던 티나브라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던 마필 중에 한 마리로 네. 또 티나브라더를 꼽았었는데요. 네. 자, 역시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죠? 네, 일단 이마필 자체도 부담 유량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58kg의 부담 유량. 딱히 이번에도 추입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 컨디션 자체가 떨어지면서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이고요. 역시 58kg의 부담 유량은 버겁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부진했던 마필들까지 경주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자, 모든 말들이 다 다음 경주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있었던 심판 사항을 알아보는 재결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수들의 기승 정지가 두 건이 있습니다. 7월 11일 10경주 9번마 스크림제트의 기승왕 방충식 기수가 기승 정지 이틀을 받았습니다. 4코너 지점 바깥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3번마 주행을 방해했습니다. 7월 12일 7경주 7번마 구스카트의 기승한 방충식 기수가 기승 정지 하루를 받았습니다. 출발 후 진로 변경을 하면서 제한 기준 위반입니다. 정지를 먹고 한 주 유예한 사항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방충식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기승정지 3일 처분이 조금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이번 주에 또 일주 유예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심판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경주마 출전 정지 소식입니다. 7월 11일 1경주 2번마 신기원은 경주 중 폐출혈의 1회차 발생하면서 출전 정지 1개월 처벌을 받았고요. 7월 11일 9경주 6번마 옥천지는 양 앞다리 질병으로 출전 정지 1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7월 12일 12경주 6번마 천왕둥이는 왼 앞다리 저름으로 출전 정지 1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전 정지를 받은 마필들은 모두 다음 경주에서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미리 보는 핸디캡 경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7월 18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3경주와 19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9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경주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7월 18일 토요일 국산 3등급 12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13경주는 현재 14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전
출전 마중 유일한 3세마인 52조의 스마트 타임을 필두로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13조의 베스트 나인.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난 8조의 슈퍼 플러키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산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13경주는 현재 14도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이트가 꽉 찼는데요. 네. 아무래도 1200m의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력이 좋은 마필들이 출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인기 마필로 강하게 놓고 때릴 충격감은 52조의 스마트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대상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코리안 더비와 오크스벨 또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출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즈는 가장 좋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52.5kg의 부담력을 갖고 출전하는데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중간 정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타임은 최근 모든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200m 단거리 경주에서는 조금 달랐죠. 모두 다 입상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타임을 위협할 만한 또 네. 다른 우승 후보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단거리형 마필이기 때문에 13조의 베스트 나인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게 강한 마필 자체는 아니지만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하고요. 1200m에서는 항상 입상했던 능력 마필이었기 때문에 1200m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한 마리는 8조의 슈퍼 플러키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스타트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채찍을 댔을 때 내측으로 펜스까지 기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게이트가 안쪽에 받았을 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단거리 경주이고요.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베스트 나인과 슈퍼플러키를 후차권으로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변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배당을 낼 수 있는 또 마필로는 어떤 마필을 꼽으셨죠? 네, 저는 31조의 금이를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부터 마필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는 1400m에서 좀 무빙식으로 전개하는데 전개가 좀 꼬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김초로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가 의외로 힘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이가 배당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복병권 마필로 금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금이라는 이름이요.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이랑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진짜죠. 저희 어머니. 그럼 네, 이따 끝나고요. 네.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장님한테요. 네. 왜 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그거 네.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이트 조건까지 봐야겠죠. 과연 이번 경주의 우승 누가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경주 더 살펴봐야겠죠. 7월 19일 일요일 구경주를 펼쳐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2015년 7월 19일 일요일 국산 오픈 2000m 별정경주를 펼쳐지는 구경주는 현재 9조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한 구경 1조 소속의 영천에이스를 필두로 최근 2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1등급으로 승급한 구경의 19조 소속의 트리플 라인, 3관 경주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구경 19조 소속의 록밴드, 서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출전하는 4조의 대군항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세마 3관 경주의 마지막 관문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가 19일 일요일 구경주를 펼쳐집니다. 자, 지난 코리안 더비에서 영천에이스가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3관마 탕세는 이제 후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역시 최고의 3세마를 가리는 경주인 만큼 출전 등록 현황을 보면요.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번 경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19조의 트리플 라인입니다. 지난 코리안 더비를 출전하고 다시 한번 경주에 출전했고요. 그러면서 입상하면서 임성실 기수가 이 호흡을 맞추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임성실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경주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경주에 적응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 2000m 경주 경험은 없지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사이즈가 다른 마필입니다. 그리고 19조의 김영관 중개사 마방이 마필이고요. 네, 5월부터 최근까지 부경에서 시행됐던 대상 경주를 보면요. 모두 19조 김영관 조교사의 네. 마방에서 네. 다 우승이 차지가 나왔죠.
네, 그만큼 19조 마방의 컨디션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향후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리플 라인의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말로는 또 어떤 말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부경 1조의 백광열 조교사 마방의 영천 에이스와 19조의 록밴드입니다. 일단은 영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 코리안 더비에서 박성희가 축으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역시 매니피의 자마답게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요. 뭐 따라가는 전개, 뭐 선행, 어떠한 전개도 가능합니다. 일단 2000m 경주 경험이 없다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 코리안 더비 이후 휴식 기간을 가졌고 충분히 마필 자체도 휴식을 하고 출전한 만큼 이번 경주 트리플 라인과 겨루어 볼 수 있는 능력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또 19조의 이 록밴드입니다. 인디밴드의 자마이죠. 데뷔 전부터 입성하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장거리 경주 처음 출전하면서 이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중간에서 약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을 보이고 있지만 직전 경주, 장거리 경주에서 능력을 보여줬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000m 경주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마필도 록밴드도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한진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도 들기도 됩니다. 네, 역시 두 마필 모두 부경의 마필들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또 큰 인기를 모을 것 같은 마필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있는 마필들입니다. 부경 16조의 김재선 마방의 라팔, 33조 권승주 조교사 마방의 돌아온 연패입니다. 이 두 마필 자체를 보면은 데뷔 전부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고 2세 때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세 때, 3세 때 조금 무리했던 부분, 초반에 무리했던 부분에서 코리안 더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또 두 마필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라팔과 돌아온 연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리안 더비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또 꼽혔었죠. 네. 하지만 또 이번 경주에서는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로 또 선정이 되었네요. 자, 과연 그날 당시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한번 그 마필의 상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소속의 마필들은 입상을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네, 일단은 이 대구랑의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때까지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다가 이번 대상 경주에서는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고요. 지금까지 이 마필을 보면 경주 때 이렇게 차 한 대를 신청하고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이 차 한 대를 벗기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합니다. 월요일 날은 관리사가 조교를 했는데 이 차 한 대를 벗기자 마필 자체가 좀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필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앞선의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차 한 대를 벗기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강한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전해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00m의 거리가 조금 긴다는 부분도 있지만 3세 마필들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 어떨지 이게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 한 대를 벗어버린 대구당의 성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3세마 최강마는 누가 될지 일요일 구경주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수만이 알 수 있는 경마장 이야기죠. 경마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지난주부터 경주로 해서 새롭게 모습을 보인 신인 기수의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총 5명의 신인 기수들이 네. 등록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총 3명의 기수들만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난주에 3명의 기수가 데뷔를 해왔습니다. 자, 그 중에 이현중 기수인데요. 이현중 기수가 이 교육생 신분일 때 1년차를 하고 1년차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휴학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산의 19조 김영관 조교사 마방에 가서 이 관리사 생활을 했는데 역시 마필과 호흡을 잘 맞춰보는 이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 조교 때의 자세와 실경주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기수입니다. 근데 조금 신인 기수라서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올포 글로리를 놓고 강하게 공략했는데 이 신인 기수다 보니까 이 출발할 때 거글을 쓰지 않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옛날에 이 유승환 기수, 네. 유승환 기수가 그 경주 중에 신인 기수 때 거글을 안 쓰고 출발한 네. 거예요. 근데 안쪽에 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는데 네. 정말 걔는 그 모래를 맞아도 빼지 않고 네. 그냥 안쪽을 타고 이게 고개 푹 숙이고 해서 1등을 왔어요. 네. 아주 그때 유승환 기수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모래를 맞고 저렇게 1등을 하느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현종 기수는 외곽으로 빼버렸습니다. 말을 모래를 맞으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외곽을 뺐고 또 라스트의 추진력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이 정말 머리 차이 아쉬움으로 3차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올포 글로리가 들어왔으면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현종 기수 일단은 데뷔전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조재로 기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가 좀 높습니다. 마필 자체를 탔을 때 조금 자세가 높고 조금 더 마필 자체를 조교했을 때 능력, 또 능력 마필을 아직 안 타봤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하기에 미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높는 부분만 교정하고 나오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수로 보이고요. 또 김도중 기수는 이 16조의 최봉주 조교사의 외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이 아들인데 이 최봉주 기수가 정말 이 마필에 대해서 정말 잘합니다. 최봉주 조교사가 마필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어떻게 채찍을 때려야 되는지, 스타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능력과 실경주에서 적응력 이런 능력 자체가 최봉주 조교사가 가장 좋은 이 조교사이기 때문에 이 김도중 기수도 최봉주 조교사한테 이만큼 배우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경주의 경험 자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 능력 마필을 탔을 때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현종 기수의 곡을 이야기를 해서 네. 말씀인데 네. 사실 신인 기수들이 이렇게 네. 경주에 딱 네. 처음으로 데뷔전을 가질 때 네. 그 장비를 네. 갖추지 않고 네. 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거의 그러니까 신인 기수별로 이렇게 출전을 하거든요. 근데 네. 기수별로 한두 명 정도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기수별로 이렇게 한두 명 정도는 꼭 그거를 안 쓰고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게 대처가 빠른 기수 같은 경우는 안 쓰고 나와서도 바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신인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삐를 두 손을 못 놔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떨려서 이렇게 네. 한 손으로 잡긴다는 게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신인 기수 때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능력이 있고 좀 기수 경험이 많은 기수들은 안 쓰고 나오더라도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바로 내려서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이번 비 오는 날은요. 이렇게 고글을 이렇게 모자 위에다가 쓰는데 네. 문세영이는 이 고글 자체를 몸 안에다 넣어갖고 와요. 옷 속에다가. 그리고 발주대 안에 뒤에서 마지막에 들어갈 때 네. 고글을 이제 빼가지고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고글을 뭐 여기에 하면은 비에 맞게 되기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문세영이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A시장부터 이렇게 옷 속에다 넣어가지고 발주 뒤에 가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도 문세영 기수가 능력 기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그 부분에서 역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2015년 상반기 또 최고의 기수로 문세용 기수가 꼽혔는데 네. 이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 네. 모든 것들이 다 그 결과에 담아있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명의 신인 기수들은 데뷔를 했는데 네. 2명의 기수는 아직 경주로에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정훈 기수는 41조 심사명 쪽에서 마방의 마필 자체들이 또 출전 마필 자체들이 좀 능력 마필들만 출전하다 보니까 기승한 마필 자체가 없었고요. 이번 주에는 기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조의 이 드림파크 41조 마필 드림파크를 조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기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정현 기수는 18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의 소속의 기수인데 이 18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에서 관리사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수 시험을 보고 합격한 기수입니다. 일단은 이 기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교육 기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6개월 후에 기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단 조교적인 측면 다시 교육을 받으면서 6개월 후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5명의 신인 기수들 모두 최고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우앤와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수홍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걸어라. 그러면 성공은 바로 그 걸음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더 좋은 일들과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99도에서 멈추지 말고 1도의 열정을 더하셔서요. 100도에 끓는 물처럼 열정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습니다.